가이스트리 에스테틱 연조직 관리실. 안녕하세요. 가해치과병원의 김현종입니다. 오늘 연조직 관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치부 임플란트의 심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심미적인 예후를 예측하고 그 예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치부 임플란트의 심미를 평가하는 요소들, 먼저 상부 구조와 관련된 화이트 에스테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도 별로 없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주변 연조직의 심미와 관련된 핑크 에스테틱스, 파필라 하이트, 프린지즈말 마진 하이트, 그리고 루트 에미너스를 재현하는 페이셜 컨투어, 연조직 심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핑크 에스테틱과 화이트 에스테틱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족할 만한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수복 부위를 적절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후에 어떠한 리모델링 과정을 거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해서 심미적인 결과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상된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소프티슈, 하드티슈 오그멘테이션을 할 것이냐, 그리고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런 심미적인 부분들을 결과를 예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이런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한 파트, 그리고 이런 예측된 결과를 개선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는데 주식과 관련된 격언 중에 이런 말들이 있죠.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악재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케이스에서 환상적인 신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 케이스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신비적인 결과를 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과 충분한 교감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볼게요. 이 환자분 12번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조건들을 좀 보면요. 지금 프린지말 마진 하이트, 인접치와 비교하면 노멀 포지션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콘트랄 라테랄 사이드 22번하고 비교하면 코로날 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죠. 그리고 페노타입을 보면 틴 스캘롭 타입으로 보여지고요. 본 크레스트 하이트, 여기 지금 사이너스 트랙도 열려 있고 본로스가 조금은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점이 11번 치아가 이미 임플란트로 수복이 되어 있는 경우였고요. 이러한 경우에서 그냥 특별한 다른 부가적인 처치가 없이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 식립만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을 보일까? 즉시 임플란트 식립, 갭 필링, 이미디엇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술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한번 보면요. 이 치아 지금 사이너스 트랙이 열려 있고 엑스레이 상에서 본로스도 좀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접치아 꽤 오래전에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셨다고 해요. 임플란트 쪽에 페이셜 디프레션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요. 분이 30대 때 임플란트 수복을 하고 지금 40대 여자분이신데 성인에게서도 스켈레탈 체인지는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레비오 버전 되어 있고 약간 인프라 오클루전 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자연치 11, 12번 사이의 파필라 하이트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콘트라테럴 사이드랑 비교하면 이미 파필라 하이트가 조금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번 치아 엔도 후에 크라운 한 건데 치아 자체의 변색, 루트 자체의 변색도 보이고 마진 노출도 좀 있고 22번 치아 리세션 어느 정도 있고 인접면 수복물의 변색도 좀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2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했을 때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틴 스캘롭 타입의 페노타입을 가지고 본로스까지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발치 후에 리세션이 좀 더 과장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접치와 비교했을 때는
프린지말 마지널 하이트가 부조화를 이루는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반대쪽 콘트라테랄 사이드가 이미 리세션이 좀 일어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미트리 측면에서 본다면 리세션이 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심미적으로 크게 불리한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파필라는 지금 플란트 주변의 파필라는 결국은 인접한 자연치의 어태치먼트 레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11번, 12번 사이의 파필라 하이트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과 미리 교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이 동의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 환자분은 11번이 레비오 버전 되어 있는 것은 다시 좀 해결을 하고 싶어 하셔서 11번은 상부 보철은 재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21번이나 22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계신 파트가 아니어서 이 두 치아만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콜라겐 블럭 타입의 본그라프트 머티리얼로 갭필링하고 11번 레이비알 쪽의 디프레션, 페이셜 디프레션도 조금은 보상을 해드리려고 터널링 인시전 넣고 본그라프트를 조금 시행했습니다. 다음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끼워드린 상태이고요. 힐링된 다음에 최종 보철 완성한 상태입니다. 술 전에 예측한 거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1mm 내외의 리세션을 보이는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장된 리세션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반대쪽이 이미 리세션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미트리 측면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예상했던 것처럼 파필라 하이트는 더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이 부분이 교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미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주로 프린지말 마진 하이트와 페이셜 컨투어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스터디상에서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건 ITI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Immediate implant placement 후에 리세션은 흔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평균 0.75mm, 0.5에서 0.9mm 정도의 리세션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mm 이상의 리세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평균 21% 정도, 8에서 40% 정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케이스를 다 종합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띤 페노타입만으로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수치 전부 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후에 리세션을 발생시키는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띤 바이오타입, 페이셜 말포지션, 임플란트의 페이셜 본이 너무 얇거나 소실이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페노타입, 임플란트의 포지션, 레이비얼 본의 파괴가 있었던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11번을 발치하셔야 되는 경우신데 11번의 조건을 좀 보면요. 스웰링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프린지말 마진 하이트, 노말 내지는 약간은 코로날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페노타입으로 보면 틱 플랫 타입 굉장히 두껍고 안정적인 형태의 잇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아 형태 스퀘어 타입으로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 크레스트는 노말 내지는 약간 흡수가 되어 있는 정도. 전반적인 조건이 전부 좀 양호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에 좀 더 유리한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후에 이미디어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프랙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치하고 발치 시행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갭 필링하고 임프레션 체득하고 그 다음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끼워드리고 4개월째 최종 수복물 완성한 상태입니다. 1년 반, 4년 후의 모습이고요. 페이셜 쪽에 프린지말 마진 하이트 특별한 다른 처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갭 필링만 한 건데도 틱 플랫 타입의 페노타입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리세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트라테랄 사이드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진지발 마진 하이트를 보이고 있고요. 페이셜 컨투어 역시 그렇게 디프레션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심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타입 원래 가지고 있던 조건 자체가 양호하셨던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케이스였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 환자분 역시 11번 치아 프랙처돼서 발치하셔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 치아의 주변 조건을 좀 보면요. 프리진지발 마진 하이트는 21번에 비해서 약간 코로날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조건이죠. 근데 나머지 조건들, 페노타입으로 보면 thin scallop 타입이고 치아 형태도 트라이앵글러 쉐입으로 좀 더 불리한 형태고요. 본 크레스트는 거의 노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이미디엇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똑같은 프로토콜로 시술한 경우의 결과입니다. 프랙처된 치아 발치하고요. 임플란트 식립하고 보바인본으로 갭필링 했습니다. 임프레션 체득하고 그 다음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끼워드렸고 1년 후의 모습입니다. 술 전 상태하고 비교해보면 프리진지발 마진 하이트 약 한 1mm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 1mm 정도의 리세션을 보이고 있죠. thin scallop 타입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리세션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애초의 상태가 코로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리세션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갭필링을 했다고 해서 리치 디멘셔널 체인지를 모두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갭필링을 했지만 페이셜 컨투어는 약간의 디프레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타입에 따라서, 페노타입에 따라서 요즘은 뭐 주로 페노타입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만 혼용해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페노타입에 따라서 똑같은 프로토콜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리모델링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 본 디펙트가 있을 때 어떠한 변화를 보일까 하는 부분을 볼게요. 11번 치아를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프리진지발 마진 하이트 코로나에 위치해 있고 페노타입으로 봐도 틱 바이오 타입을 보이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크레스트는 많이 낮아져 있는 경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발치 후에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GBR 동반하고 이미디엇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했던 결과입니다. 발치 후에 보면 본 디펙트가 꽤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U-쉐입의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풀 티크니스로 엔벨롭을 형성을 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끼워 넣은 상태에서 갭 필링하고 임프레션 체득한 후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술 전 상태와 비교하면 본 디펙트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의 틱 페노타입을 갖는데 프리진지발 마진 하이트가 코로나에 위치해 있는 경우 이런 상태에서 본 디펙트가 없었다면 리세션 양이 별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 디펙트 양이 꽤 있었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었던 페노타입에 비해서는 좀 더 과장된 형태의 리세션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으로 GBR을 시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페이셜 컨투어를 충분히 오그멘테이션 해주기에는 좀 더 불리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본 디펙트 유무에 따른 변화, 리모델링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터디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디펙트 부위에 GBR하고 틴 바이오 타입인 경우에는 시트 그라프트도 하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1.5mm를 넘는 리세션을 보이는 케이스들을 보면 V-쉐입의 이러한 좁은 디펙트를 갖는 경우에 한 8% 정도, U-쉐입의 디펙트를 갖는 경우에 한 40%, 프록시멀 플레이트까지 잡아먹은 울트라 U-쉐입인 경우에는 100% 1.5mm 이상의 리세션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포팅 본 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리세션 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임플란트 포지셔닝에 따른 프리진지발 마진 하이트의 쉬프트 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23번을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였고요. 23번의 프린지발 마진 하이트가 이미 에이피칼로 많이 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페노타입도 신 스캘롭 타입으로 좀 불리한 형태고요. 본 크레스트도 좀 낮아져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좀 더 팔레탈 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버컬 쪽의 티슈 양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룸을 부여를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세부 과정을 좀 보면요. 발치 후에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하고 이 상태에서 보면 버컬 쪽의 갭이 꽤 크죠. 캐나인 같은 경우에는 버컬 팔레탈 위드스가
꽤 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팔라탈 쪽으로 충분히 위치시키면 레비알 쪽으로 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프리진주알 마진 하이트를 어느 정도는 이 위치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렉션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펙트 V 갭 필링 하고요. 그 다음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끼워드리고 이건 일주일째 리콜할 때 이때 이미 어느 정도 프리진주알 마진 하이트 리모델링 되고 있는 모습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후에 팔로우업 할 때의 상태고요. 초진시와 비교해 보면 프리진주알 마진 하이트 특별히 연조직 이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코로날로 커렉션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페이셜 컨투어는 어느 정도 디프레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페이셜 포지셔닝, 레이비알 포지셔닝 혹은 레이비알 인클리네이션이 심해지면 리세션이 많이 발생하고 반대로 이렇게 팔라탈 포지셔닝 시키면 오히려 코로날로 어느 정도 커렉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캐나인처럼 버코 팔라탈 리듀스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라면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룸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절치, 특히 축절치는 말할 것도 없고 중절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버코 팔라탈로 조절할 수 있는 룸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다 보니까 포지셔닝 자체를 이동시킴으로써 프리진주알 마진 하이트를 커렉션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프리딕터블하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얻은 심미적인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인터포지셔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엔벨롭 테크닉, 페디클 그래프트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주로 엔벨롭 테크닉으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통해서 틴 바이오타입을 틱 바이오타입으로 바이오타입 컨버전을 해줌으로써 티슈 thickness도 증가시키고 thickness가 증가됨으로써 티슈 하이트도 유지를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성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엔벨롭 테크닉 원래는 루트 커버리지를 위해서 고안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벨롭을 형성하고 커넥티브 티슈를 끼워서 루트 커버리지를 하거나 리치 오그멘테이션이나 바이오타입 컨버전을 위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교적 테크닉 센시티비티가 높지 않은 술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결과가 웬만큼은 얻어질 수 있는 술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엔벨롭 테크닉을 적용할 때 크리스탈 인시전 주고 파우치, 엔벨롭 파우치 형성한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를 안쪽에다 고정을 시키고 안쪽에 고정시킬 때 오버라잉 플랩의 자입점 간의 거리가 커넥티브 티슈의 자입점 간의 거리보다는 약간 넓어야 속에서 커넥티브 티슈를 스트레칭 시켜서 데드 스페이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케이스를 잠깐 볼게요. 이 환자분은 12번이 캔티레버 형태로 13번 크라운의 캔티레버 형태로 폰틱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10년 이상 그렇게 보철물을 사용하시다가 탈락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다시 보철물을 재제작하려고 했던 경우인데 이미 디프레션, 페이셜 디프레션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리니컬 크라운 하이트도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폰틱 사이트에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아까 좀 전에 도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호리전탈 인시전 주고 레이비알 쪽에 엔벨롭 파우치를 형성하고 커넥티브 티슈 체득해서 엔벨롭 파우치 내면에다가 고정을 하고 호리전탈 인시전 봉합하고 이 상태에서 3개월 후에 최종 수복물 완성한 상태고요. 초진시와 비교를 하면 페이셜 컨투어도 많이 보강이 좀 됐고요. 클리니컬 크라운도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수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술식으로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같은 테크닉인데 11번 치아 이미 엔도 메탈 포스트가 여러 개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철물 제작한 상태에서 재제작을 하기 위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상태고요. 이미 메탈 포스트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대치를 넘바이탈 블리칭을 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프랩
오퍼레이션 하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다시 제작하고 최종 보철물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리세션이 약간 발생하고 이미 루트 자체의 변색량이 좀 꽤 있었던 경우시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어둡게 비쳐 보이는 상태라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 해서 다시 재내원을 하신 경우입니다. 똑같이 레비알 쪽에 엔벨롭으로 파우치를 형성을 하고 커넥티브 티슈 체득해서 그 내면에다가 고정을 한 상태입니다. 힐링 과정을 보면 1주째, 2주째, 4주째, 7주째, 7주째 정도에는 이제 거의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11주째 보면 초진 시에 비해서 프린지얼 마진도 조금 더 커버리지가 됐고 안쪽에 보이던 그런 그레이 섀도우도 어느 정도 커버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별로 그렇게 오래 쓰지도 못하시고 7개월 이후에 다시 오셨는데 프랙처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됐는데 이미 연조직을 보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께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프린지얼 마진 하이트도 코로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됐죠. 특별히 다른 처치하지 않고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갭 필링하고 이미디엇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하고 힐링되는 과정, 최종 수복물 완성했을 때의 상태, 그리고 팔로우업 할 때의 상태입니다. 엔벨롭 테크닉을 이용해서 주변 연조직을 보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술 전 상태를 좋은 조건으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세컨 서저리 시에 지금 11번 식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컨 서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페이셜 디프레션이 좀 보이고 있죠. 세컨 서저리 하고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하면서 커넥티브 티슈를 레이비알 쪽의 엔벨롭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커넥티브 티슈 집어넣은 직후에 바로 어느 정도 페이셜 컨투어가 조금 더 보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수복물 완성하고 술 전 상태와 비교하면 페이셜 컨투어를 좀 더 루테미넌스를 제한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치부 임플란트 심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페노타입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프린지얼 마진 하이트가 술전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주변 본 디펙트의 유무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와 동반해서 사용했을 때 어떠한 정도의 심미적인 개선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임상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